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다뤄주신 인텔 현재 9.5% 오르고 있고요. 3대 지수는 S&P 500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체크해 볼게요. 주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잭슨홀 미팅의 희망을 품어보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좀 잘 진행이 됐다. 이제 푸틴과 젤렌스키의 회담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며칠 동안 여론에서는 트럼프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 둘이 알래스카에서 회담한 이후에 네. 노딜이다, 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러면서 되게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인 측면인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상회담 스타일이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계속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미 이제 푸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젤렌스키 만났고요. 네. 어제는 또 이제 EU 정상회담까지 다 만났어요. 만나면서 결국 이해관계들을 서로 지금 조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호재로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네. 특히 이제 리스크가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이렇게 사자 간에 뭐 회담이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표출되면서 결국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버퍼존이죠. 완충지대 전략으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직접 맞닿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의 이제 영역을 이제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1953년에 있어 한반도 휴전 협정을 또 거론하면서 이런 방법도 괜찮다 이 정도로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아마 완충지대 전략을 간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도 같이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좀 도출을 빠른 시일에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사자 간에 다 모두가 지금 다 전쟁을 종결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는 뜻깊은 이제 성과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유가는 이제 계속 지금 한 60달러 선으로 지금 안정화될 수 있다. 지금 63달러까지 내려와 있는데 60달러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제 방산주가 한 전반기를 다 이끌고 왔는데 네. 이제 방산주는 그만 놔주셔도 될 것 같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뭐 트럼프가 향후 2주 내에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만나면 만날수록 리스크는 완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방산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안보 보장을 받겠다면서 미국에 무기를 사겠다. 우리가 드론 생산 프로젝트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 드론주들이 좀 올랐거든요. 네. 일시적인 움직임일까요? 네, 일시적인 거고요. 저는 그럼 정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무기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사겠다고 한 얘기인데 네. 우크라이나가 돈도 없어요. 네.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미국이 줄 것 같지도 않고 네. 드론을 갖고 갈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너무 김치국을 빨리 마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일단 전반적인 방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지금은 조금 이제 고평가된 부분들 특히 밸류에이션을 지금 점검해야 될 그런 타이밍 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네. 있죠. 오늘의 주제가 이 잭슨홀 미팅이 희망을 품어보자인데 네. 희망 품어봐도 되나요? 조금 품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금요일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 네. 내내 하기 때문에 사실 쉬러 가는 건데 뭐 많은 분들이 또 거기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어떤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뭐 거의 없을 거다. 기조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실마리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이죠 2024년도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 끝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그다음에 7월 실업률 데이터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면서 이때 금리 인하를 전환을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업률이나 노동시장의 어떤 균열이 좀 깨지고 있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만약에 파월 의장이 어떤 힌트를 주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워낙 많은 그 압박과 그 공격을 받아갖고 사실 이제 FOMC 12명의 어떤 투표권 중에 대부분 다 이탈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파월 의장보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데러머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감들이죠. 이런 분들의 더
어떤 발언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만약에 뭐 9월 17일 날 기준금리 인하하면 50pp 할 수도 있다, 아니면 3회 연속할 수도 있다, 막 이런 되게 희망적인 속도가 되게 빠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잭슨홀 미팅을 거치면서 이런 속도를 좀 조절해주고 좀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결국은 금리 인하로 이제 시장이 전환을 한다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소비재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이 계속 이제 금리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이제 업종들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뭐 당장 며칠 전만 해도 지금 워런 버핏의 이제 펀드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지분을 계속 또 늘리고 있다는 네. 소리 소문 없이 맞아요. 금리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또 오르고요. 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최근에 나온 좀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는 파월이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다 보니까 해당 내용이 잭슨홀 연설에서 나오지 않을까 짚어주셨고 속도 조절을 틴트를 줄 거다. 이렇게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연준의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소비재까지 함께 보자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서 또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좀 전해졌습니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어쨌든 클라이막스를 좀 장식을 해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에 어닝 시즌이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미국 S&P가 계속 올라갔어요.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팩트셋 같은 경우에는 2분기 S&P 500 기업들의 이 성장률 한 5%를 전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게 12% 성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가 지금 YTD로 한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IT하고 통신 서비스 섹터가 전체 실적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결국 빅테크가 이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포워드 PR이 22배까지 S&P 500 지수가 올라왔는데 10년 평균이 한 18배거든요. 좀 고평가 논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음 주죠. 8월 28일 날 공개될 엔비디아 실적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분기 매출이 지금 440억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한 53%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영업이익이 216억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면은 현재까지 제가 아까 12%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엔비디아가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주면은 네. 13%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미국의 이익 성장률을, 기업 성장률을 8에서 10%를 보면서 주가 지수를 그때가 딱 S&P가 6,000이었거든요. 그러면서 10% 성장한 6,600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6,4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러한 정점을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여기에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6,600은 충분히 올해 S&P가 달성 가능성이 있고 그걸 조금 더 넘어서지 않겠는가. 그걸 사실 마지막에 엔비디아가 활용점점이죠. 뭔가 한 번을 딱 네.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안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목표 주가도 지금 187달러까지 올리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피트제랄드가 한 240달러, 파이퍼샌들러가 한 225달러까지 일단 230, 40달러까지 더 지금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번에 엔비디아만 잘 실적을 좀 해주면은 결국은 하반기에 S&P 주가 지수의 성장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S&P 500의 성장 모멘텀은 엔비디아가 좀 확실하게 책임을 져줄 네. 거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장에서 0.8%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 들어가야 되나요? 저는 지금 계속 엔비디아는 바이입니다. 오, 계속 바이. 예, 왜냐하면 지금 포워드 PR이 35배밖에 안 돼요.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한 뭐 150배 나오고 있고 팔란티아가 300배 나오는 걸로 보면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확실히 지금 가장 큰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AI 칩 회사지만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네. 그리고 계속 지금 그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에 대비해서 PER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바이다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의 시그널도 나올 수 있고 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혜주를 모색을 해봐야 할 텐데 어떤 업종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올해 연초부터 트럼프 네. 행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제 AI 반도체, 두 번째가 핀테크 코인이었고요, 세 번째가 에너지 밸류체인이었어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충분히 선순환 사이클이 돌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금리 인하가 안 되면서 4.5%의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 금리에 항상 혜택을 받는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이 항상 약세를 보였거든요. 소비재 같은 경우에 사실 금리가 낮아졌을 때 소비가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소비가 눌려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11월 달에 아마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 엄청난 폭발적인 소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이 보는 게 이제 월마트라든지 부킹, 이제 홈디포라든지 아니면 타겟과 같은 이런 유통업체들 한번 빨리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어닝 쇼크가 있었어요. 1라12부터 시작해갖고 그런데 일단은 1라12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항암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암젠이라든지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든지 뭐 반다 파마스티컬 같은 이런 전반적인 바이오 쪽에서 항암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워런 버핏 쪽은 이제 헬스케어, 이제 그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이런 보험 관련돼 있는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약사 쪽의 수요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 네. 또 이번 주에 뭐 홈디포나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이 실적을 대거 발표하다 보니까 함께 소비재로 묶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보험 쪽의 유나이티드 헬스보다는 제약사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